네,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 이 시스템 센터 부분의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이퍼V를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방금 전 하이퍼V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적인 가상화 솔루션의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하이퍼V를 설명한 이후 이 하이퍼V를 가지고 만들어낸 VM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사실 좀 전에 하이퍼V를 설명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쓴 액세스 주식회사의 유명환입니다. 혹여나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의 전문가라기보다 이제까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리눅스와 오픈소스 진영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이퍼V나 시스템 센터를 접하고 나니까, 사실은 작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고 굉장히 놀래고 있었던 게, 작년에 단넷이나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코드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자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진영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얼마 전에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드햇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거의 저처럼 리눅스를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번 접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오픈소스 진영에 대한 의지와 열정들을 사실 느낄 수 있는 좋은, 저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다면, 오픈소스 진영 쪽이나 리눅스를 가지고 이제까지 커맨드 라인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짜려고 정말 많은 밤을 새시는 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이나 좋은 인포메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하이퍼V 때도 설명드려서 뭐 많이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이 중에 정보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기술위원을 맡고 있으며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된 아주 핫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한국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분과장을 맡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커맨드 라인 기반의 오픈스택이 굉장히 편했는데, 이번에 시스템 센터를 한번 접해보고 나니까 제 생각에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일단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인프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개발사의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환으로 저도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오픈해 보자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한국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러다 보고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또 운영하다 보면, 오픈스택 관련된 커뮤니티 담당자들 대부분 다 인프라 운영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처럼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게 나중에 듣다 보면 거의 수렴이 돼요. 근데 이 수렴되는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오픈스택이라고 대변되는 오픈소스 진영과 시스템 센터로 대변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챕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인프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데이터 센터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평균 35%의 높은 성장률을 한다고 했는데, 짧게 보자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내에 아마 내년쯤 되겠죠? 데이터 센터를 직접 뭔가 준비한다고 하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요. 제가 하이퍼V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가장 핫하다는 사물 인터넷, 즉 IoT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쏟아내지게 되면 결국 이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서비스 기업들도 스스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뭘 뜻하느냐? 그 안에 들어간 서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올릴 만한 VM, 즉 소프트웨어로 만든 서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즉 관리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하이퍼V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에 대한 밀집도, 즉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율이라고 하는 TCO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투자 대비 가장 높은 효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렉에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집어넣었으니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의 서버들을 뽑아내야 되는 가상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가상화로 서버들을 실제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사실상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낸 서버긴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서버인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쉽게 만들어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똑같은데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죠. 즉 뭐가 올라갈까요? 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게 되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밤샘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인프라 운영자들과 제가 만나다 보면 늘 고민은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늘상 하는 일들을 자동화할 건지, 예를 들어서 VM을 띄우는 일, 뭐 네트워크 세팅을 하는 일, 이런 각각의 짧은 단위의 태스크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건지가 일단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럼 이 각각의 짧은 태스크로 만들어진 단위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관련된 솔루션, 네트워크 관련된 솔루션 또는 컴퓨팅 관련된 솔루션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를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을 건데 이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떤 식으로 자동화나 편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늘상 인프라 운영자들이 늘 접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를 오픈소스로 대변되는 오픈스택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센터는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입니다. 오픈스택의 그림은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하죠. 제가 오픈스택을 2012년도에 처음 접했는데요. 오픈스택의 정의는 매우 심플합니다. 오픈소스 베이스드 클라우드 OS라고 딱 아주 심플하게 정의가 돼요. 즉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OS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바도 클라우드 OS이고, 그 동일한 어떤 일관된 방향 중에 나온 게 조금 이따 나오게 될 시스템 센터라는 거죠. 즉 두 가지가 지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오픈스택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접하게 되는 서버는 크게 세 가지죠. 뭔가 수식을 연산해야 되거나 대용량 연산을 해야 되는 컴퓨터 관련된 서버들이 있을 거고, 또 이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연산을 통해서 쌓이게 되는 데이터들 또는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쌓아둘 스토리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들을 각각의 블럭처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API로 구성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쉽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왼쪽에 그림 나오죠. 대시보드라고 하는 웹 기반의 대시보드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각각의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로 구성된,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오픈스택을 클라우드 OS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지 첫판에 사실 좀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그림을 통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API입니다. 윈도우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커널을 모르더라도 사용자들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MFC나 또는 C샵이나 이런 식의 OS에서 제공하는 API만 있으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짤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API가 핵심인 거죠. 즉 그 API대로 어플리케이션 짜지 않으면 운영체에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오픈스택도 마찬가지로 RESTful 기반의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오픈스택, 원래 풀스택 안에 들어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라 할지라도 플러그인을 넣어서 누구나 손쉽게 API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체제의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스케줄링이죠. 그래서 오픈스택도 노바라 불리는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해야 될 거고, 중요한 거는 파일 시스템이 또 중요하죠. 이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와 사실은 별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쓰는 NTFS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서 쓸 수도 있고 혹은 RTOS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스택 내에 있는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픈스택 풀 패키지를 쓰지 않고 스위프트만 단독적으로 쓸 수 있어요. KT가 가장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오픈스택을 상용화시켰던 사례도 바로 이 스위프트만 쓴 사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윈도우의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뜨죠. 즉 우리가 운영체제를 쓰다 보면 내가 떼운 프로세서들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돌리고 있는 컴퓨터가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오픈스택도 이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스케줄러에 해당되는 컴퓨터 엔진이 있고, 노바라 불리는, 그 다음에 이 오픈스택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이고, 서버는 아까 제가 하이퍼V 때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하드웨어 서버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띄우려다 보면 이 여러 개의 운영체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OS 이미지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하이퍼바이저도 있을 거예요. 즉 이미지들을 관리해주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뜬 소프트웨어 서버가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있을 거고 블록 스토리지도 있을 겁니다. 최초 오픈스택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밖에 없었는데 차츰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요청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다라고 불리는 블록 스토리지 엔진이 이제 메인 프로젝트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계속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하는 SDDC처럼 네트워크도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는 SDN이나 NFV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자 네트워크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오픈스택의 핵심적인 엔진은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엔진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전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다른 쪽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요 그림을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는 전체 풀 패키지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PT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맨 왼쪽 위쪽 왼쪽 두 번째에 보면 오픈스택 대시보드라고 하는 호라이즌이 있어요. 이게 웹 기반으로 각각의 이미지들을 관리해서 프로비저닝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기본적인 웹 관리 화면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미약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대시보드만 잘 만들어도 사업성이 충분할 거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접하고 나서는 좀 생각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라이즌에 대한, 즉 대시보드에 대한 것들을 이것만 잘해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거를 잘 해야 될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시스템 센터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히트 엔진이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이미지 관리하는 서버나 또 그 밑에 보시면 Q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스택 컴퓨터 엔진인 노바 엔진이나 또 맨 왼쪽에 블록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있는 스위프트, 신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림은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셉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화시킨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오픈스택의 가장 중요한 메인 프로젝트들이 노바, 글랜스, 스위프트, 신더, 슬로미터 여러 가지가 지금 보이는 거죠. 즉 아까 제가 오픈스택은 클라우드 OS라고 했고 OS의 가장 중요한 건 스케줄러고 그 스케줄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중앙에 보시는 노바입니다. 노바가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 노바가 스케줄링을 해서 원하는 소프트웨어 버추얼 머신에 원하는 OS 이미지를 글랜스를 통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뉴트론을 통해서 네트워크 카드와 관련된, 즉 네트워크 카드와 같은 네트워크 기능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면 스위프트를, 블록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면 신더를 붙여서 가만히 보시면 모든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데 다 모든 것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 웹 기반의 대시보드가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히트가 있는데 바로 이 히트에 해당되는 게 시스템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VM을 만들 수 있는 총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의 연관성을 하이퍼 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화면이죠. 사실은 저는 늘 리눅스를 벌써 접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오픈스택을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즉 명령어를 통해서 무언가들을 만들고 무언가들을 설치하고 무언가들을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쉽게 이런 것들을 만들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해보는 인프라 운영자들이 오픈스택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크리티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면 뒤풀이 때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는 스터디 모임 때 많은 얘기들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세팅들을 해야 되기에 너무나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오픈스택 초창기 시절은 순수하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명령어로만 세팅을 하는데 24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미 2012년도부터 돌고 있었어요. 물론 이건 지금 강연하고 있는 저도 겪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사실은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오픈스택에 도커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 시스템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오픈스택 내에 매그넘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오케스트레이션 히트라고 했었죠. 이 히트에 도커 기반의 조금 더 편리하게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매그넘이라는 프로젝트가 요즘 발족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분투를 만든 캐노니컬에서는 주주나 마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나오고, 또 다른 솔루션 회사들에서는 GUI 기반으로 이제서 나오고는 있으나 사실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고 한참 멀은 거죠. 오픈소스가 사실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내가 커스터마이징이 너무나 편하다는 장점인 반면에 사실 그 장점이 단점이 됩니다. 즉 잘 아는 사람이거나 잘 하는 사람이라면 내 입맛에 맞게끔 손쉽게 고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주어진 자유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끔 어떤 일괄된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는 솔루션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예전 NT 시절부터 윈도우즈 GUI 기반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풍부하다 보고, 이런 것들 집대성에서 나온 게 바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시스템 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바로 편리한 GUI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서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중앙에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제니퍼 소프트라고 하는 아주 굴지의 유명한 회사의 APM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측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이미 시스템 센터 내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시스템 센터 기반으로 7가지의 솔루션들이 다 각기 따로따로 있었는데 2012년 R2 버전부터는 이 7가지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부터 통일된 UI에 누구나 손쉽게 이 UI에 대한 이 하나의 UI, UX에만 자기가 익숙해진다면 누구나 리눅스가 됐던 뭐가 됐던 오픈스택과 같은 그런 광대한 어떤 인프라를 손쉽게 만들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니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찾아본 스펙에 의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자바의 APM까지 수준도 지금 시스템 센터에서 제공한다고 해요.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무슨 대규모 레거시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자바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 자바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레거시 시스템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나오자 요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주요한 언어들은 자바이고, 자바이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성능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 역시도 이 동일한 UI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오픈스택에서도 원하는 어떤 그 VM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손쉽게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지원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템플릿은 내가 원하는 어떤 사양들을 미리 정해두고 이거를 복제해서 이걸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누구나 쉽게 VM들을 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다만 오픈스택은 아까 이런 템플릿을 쉽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쉽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저같이 VI 같은 어떤 명령어 편집기나 커맨드 라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CMD, 커맨드 명령어들 지원하는 파워셀도 있지만, 사실은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GUI를 가지고 이런 식의 누구나 다 템플릿 디자인을 가지고 원하는 템플릿들을 만들어서 원하는 VM들을 배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 센터 하나만 익숙하게 되면 사실 오픈스택 전체의 그 수많은 명령과 그 수많은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일일이 알지 않아도 오픈스택 정도의 어느 정도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 하나 하이퍼V 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정성과 보안까지도 같이 덤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시스템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기존의 윈도우즈의 이런 시스템 센터 같은 어떤 중앙의 서버들은 윈도우즈 OS들만 주로 많이 제공을 해서 윈도우 서버 호스팅이나 이런 어떤 환경에서 많이 썼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으로 많이 마케팅하고 있는 애저라고 하는 데에서 애저팩에 보면 다양한 어떤 기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건 제가 이 PT보다 직접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애저 화면에 직접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VM을 손쉽게 만들려면 이렇게 웹 화면에 로그인을 한 후에 간단하게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끔 UI가 제공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각각의 일일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으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갤러리라고 해서 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팩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우분투나 코어 OS나 센트OS나 수세 같은 다양한 리눅스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까 제가 서두에 빅 이벤트를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레드햇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으면 굉장히 또 다양한 레드햇 관련된 리눅스들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될 거라고 누구나 손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센터를 쓰게 되면 오픈스택 사실 저도 2012년부터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 저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삽질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삽질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손쉬운 유저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제가 짧게 접해본 시스템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진영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레드햇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다 보면 여기에 올라가는 OS 이미지들이나 OS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워크들, 가령 저희 회사도 애저를 써요. 근데 그 애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왜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다 보면 형상 관리 툴 중에 레드마인 같은 게 있죠. 근데 레드마인도 처음에 설치하는 사람들은 삽질을 해서 설치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보면 레드마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띄우기만 하면 바로 레드마인이 세팅이 돼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거의 파스 개념처럼 다양해질 거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영의 이야기고,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을 자꾸자꾸 보이다 보면 저처럼 오픈소스 진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대시보드 같은 웹 기반의 UI를 잘 만들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지경까지 되지 않나, 이런 약간의 걱정과 또는 약간의 희망적인 얘기를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마지막은 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시스템 센터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서버 2012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평가판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서 쉽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스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일단 한번 바로 해보시면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걸 확신드리며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